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송가인이라는 걸출한 가수를 발굴해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미스터트롯이 길을 이었다. 이명웅이 배신자라는 노래를 끝으로 진으로 최종 우승을 하게 되었다. 미스트롯과 마찬가지로 미스터트롯도 어려운 무명 시절을 보낸 가수들이 최종 층임에 선발되었다. 특히 진을 거머쥔 이명웅은 더욱 그렇다. 미용실을 하면서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운 이명웅 어머니의 노고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동안 긴긴 세월 고생 많았다고 잘난 아들을 두었다고. 아들 키운 덕을 이제 전할 때를 있는 없다. 청정구역 10만 구독자님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덕분에 청정구역 채널이 구독자 1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자님들 애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벌써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구독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네요. 혹시 뭔가 더 정감 가게 부르는 호칭이 생각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구독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청정구역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청정구역에서 사랑의 콜센터 연장방송 반대하는 진짜 이유 라는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가 나와 이렇게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기자분이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애초에 사랑의 콜센터 방송은 13회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관 문제 때문에 우선 그렇게 잡았었고, 얼마 전 대관 연장을 했다고 하네요. 즉, 이 말은 사랑의 콜센터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정구역 생각에는 대관 계약 문제와 더불어 13회 정도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시청률이겠죠.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 그대로 TV조선의 수입과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랑의 콜센터는 매주 목요일 예능 전체 1위를 넘어서서 전체 예능 프로그램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예능 시청률 전체 1위를 지키고 있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조선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콜센터 방송을 연장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정들이 모두 연기가 되어서인데요. 콘서트 일정은 물론이고 각종 무대 공연 행사들도 전면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활발하게 공연을 다녀야 할 트롯맨들에게도 방송 외에는 활동할 공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트롯맨들의 입장에서도 더욱더 방송 활동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나는 길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연장을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청정구역은 지난번 영상에서 트롯맨들의 가수로서의 음악 활동과 휴식을 주기 위해서 연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현 상황만 아니었으면 청정구역은 사랑의 콜센터가 시즌제로 가는 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면 트롯맨들이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며 공연을 하는 일은 점점 더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라도 트롯맨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무대 공연을 할 때까지는 방송에서라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공연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던 트롯맨들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되고, 공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보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테니까요. 실제로 방송에서라도 계속 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으셨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사랑의 콜센터 연장은 그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의 콜센터 방송이 언제까지 하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까지 한다고 정확히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14회 방송은 고백송 테마로 확정이 난 상황이며, 트롯맨의 스케줄을 보면 7월 매주 목요일은
사랑의 콜센터 방송으로 이미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7월 달에도 사랑의 콜센터는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청정구역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현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방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구독자님께 다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정구역 구독자님들 내일 만나요. 여기까지. 그나저나 사랑의 콜센터 계속하는 건 좋은데 7월 달에도 계속 잠 못 자겠네. 피로회복제라도 먹어야겠다. 근데 좀만 더 일찍 해주면 안 되겠니?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은 것이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마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커다란 행운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TV조선에서는 이들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코로나19용 맞춤 프로그램이다. 가수의 인원을 모집해야 하는 공연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될 수가 없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인기와 공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수들에게 지금 이 시기는 보릿고개 중에 보릿고개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미스터트롯에 대한 열기가 식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지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다소 복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예전에 음악 다방에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서 음반을 틀어줬던 방식과 비슷하다. 70, 80년대 라디오에 사연을 적어 노래를 신청하던 방식과도 유사하다. 다만 다른 점은 음반이 아니라 라이브로 가수가 직접 불러준다는 것이다. 가수와 직접 통화도 하면서 열성 팬들의 필요를 해소해 주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팬들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이 프로는 시간이 갈수록 식을 줄 모른다. 오히려 직접 공연장에서 가수를 만날 수 없는 갈증에 더 열망하게 된다. 전 국민이 트롯 열풍에 휩싸이게 됐다. 전통적으로 트롯은 나이 드신 분들이 부르는 노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정동원은 10대이다. 또 이찬원은 20대이다. 최종 우승 후보에 오른 7인 모두 30대를 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주 젊은 층이다. 젊은 세대가 부르는 트롯은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 모두를 트롯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왜 트롯인가? 그동안 우리 가요계를 이끈 것은 아이돌이 이끄는 댄스그룹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랩을 포함한 노출이 심한 의상은 세대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점점 가요계에서 나이든 세대가 소외되어 가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흥을 즐기는 민족 아닌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노래방이 전국에 있는 노래를 즐기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노래의 기원을 따지자면 노동요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노래를 즐기는 민족이었다. 그런 혈통을 가진 기성세대가 즐길 만한 노래의 장은 별로 없었다. 겨우명맥을 이어오는 가요무대 정도였다. 기성세대의 노래에 대한 한과 흥을 한꺼번에 해소해주는 것이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트롯에 별 관심이 없던 필자에게도 이제 트롯이 감성을 흔드는 기계가 되었다. 여기서 이명웅이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트롯은 디스코나 춤을 출 때처럼 흥을 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웅이 부른 보랏빛 엽서와 60대 노부부 이야기 바램이다. 이 노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